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숲TV 형님들 반갑습니다. 표 하나 쓰면 달라 하시고 어제 주간 같은 경우는 이제 울산, 그 다음에 대전, 그 다음에 기아 이렇게 가서 6배를 하나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NC, 그 다음에 요미, 요미 또 이겼죠. 그 다음에 이제 천안 프렌을 갔는데 둘 다 축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울산 역전이 빠를까, 천안이 한 골 넣어서 한 골 잡는 게 빠를까 이랬는데 울산은 분석하는 동안 역전을 했고 기아가 져버려서 그렇게 됐고요. 오늘도 좋은 배당해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물부도 아래 혈이 뚫렸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라 생각. 오늘 솔직히 다소 좀 어려운데 어렵고 쉽고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냥 저는 맞추는 직업이다 보니까 잘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주말인데 세 조합 안 가져가죠. 어제도 두 조합만 가져갔었고 오늘도 두 조합만 가져갔었고 해축은 아예 안 가져가고 있고 조합을 지금 심플하게 줄이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야 뭐 조합 뿌리면은 여러분이 뭐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여러분 항상 생각하고, 그다음 6월 달에 네이션 배구가 들어옵니다. 중국에서 하고 뭐 브라질에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성적에 대해서는 방금 7년 동안 독보적으로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하셔도 됩니다. 제가 평소에는 뭐 기대하지 마라, 뭐 기대해라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 근데 그거는 확실히 배당도 좋고, 유로 바스켓, 농구 월드컵, WBC, 그거는 내가 거짓말 안 하잖아. 공지 가서 보세요. 그 유튜브 영상들이 있을 거야. 그럼 몇 개 들으면 딱 감이 올 겁니다. 야, 요 새끼 스포츠 진짜 미친 놈이긴 하네. 그리고 결과도 좋네. 그리고 커뮤니티 보시고, 그다음 배당들도 보시고 자신 있어요. 나는 거짓말을 안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했으면 했다, 못 했으면 못 했다, 잘했으면 잘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수들 한 번씩 보시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오늘 정말 잘 골라가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왔습니까? 그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분석 끝나고도 빨리 보내드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 자, 시작합시다. 안 오시면 달라 하세요. 어차피 2시부터니까 1시 거 안 가도 안 급하거든. 자, 라쿠텐하고 니오넴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니오넴이 이제 메리트가 없어진 이유가 뭐냐고 얘기를 했냐면, 니오넴이 메리트 있을 때 어떤 것을 많이 했었어요? 마엔승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폭발적인 득점력이 나왔거든요. 근데 어제 왜 안 에이 가고 장훈이님 추천 라쿠텐을 봤죠? 감사합니다. 라쿠텐 1회 찬스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점수 못 내고 그 다음 이닝 때 라쿠텐한테 점수를 선취점을 줘버렸습니다. 그럼 지금 라쿠텐 디오넨 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고, 어제 아마 라쿠승에 언더를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모르는 카드가 나오죠. 잘 안 나오는 카드가 나오죠. 호소노가 나온단 말이야. 야오레는 여러분이 알아. 어디 있었어? 야쿠르트에 있었잖아. 그죠? 맞지? 이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왜? 지금 니오넴이 한 경기 두 경기는 니오넴 페이스대로 가거나 아니면 점수라도 나오고 지거나 이러면 좀 괜찮을 수 있어. 근데 지금 니오넴이 강점을 가지고 시즌 초중반에 가져갔던 이런 만승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졌단 말이야. 왜? 라쿠텐 잡을 수 있는 팀이잖아. 그리고 금요일엔 1대 0으로 이겼어. 잘했다고 볼 수가 없어. 대체적으로 라쿠텐처럼 1-2-3, 1-2-3 이런 플레이를 하고 있어. 맞죠? 그러면은 니오넴이 높게 평가될 이유가 없죠. 물론 짜증나는 건 라쿠텐 쪽이 짜증이 많이 나겠지만 오히려 라쿠텐은 2대1 저득점 경기 가지고 두 번을 이겨버렸네. 맞죠? 그러면은 변별력이 없는 상황이고, 물론 그래도 다소 어려운 경기인 거는 맞긴 합니다. 그리고 뭐도 볼 수 있냐면 저득점도 볼 수 있는 거죠. 투수가 좋고 평균이든, 그리고 잘 안 나왔던 투수들이죠. 야구래도 등판이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됩니다. 이번이 지금 두 번째 등판인가 얼마 안 돼요. 시즌이 지금 진행되고 나서부터. 그래서 저는 두 팀의 이 타격점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고 싶고, 특히 니오넨 같은 경우는 그 시즌 초중반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거는 니오넴이 원정 성적이 지나치게 좋거든요. 15승 1무 5패거든요. 홈 성적이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원정에서 타격점도 죽은 부분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저득점도 갈 수 있고, 이거는
라쿠텐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1-3 했을 때 선취점을 잘 내는 거는 라쿠텐이 최근 행보가 좀 괜찮은 부분들이 있거든. 아니면 따라잡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차이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야구레는 어쨌든 1년 동안에 야구르트 있었던 로테이션을 돌던 선수고, 호소노는 진짜 니오넴에서 잘 안 나오는 카드긴 하지, 그지? 그래서 정확하게는 옌마가 능력이 있으면 뭐 텍사스의 라이터처럼 좋은 모습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은 2군의 팜 리그도 제가 보면서 별로 그다지 느끼는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안타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라쿠텐 승 아니면 저득점 쪽으로 볼 거고, 오바가 보이면 경기는 다른 거 오바 찍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주니치하고 한신 경기. 주니치 이제 금요일에는 왁구이가 나왔는데 이제 결국은 한신이 오바까지 할 뻔했고 마인까지 하면서 끈질기게 괴롭혔던 게 한신이죠. 맞죠? 그리고 어제는 이제 다카하시 히로토가 나왔는데 이기긴 이겼지만은 한신은 낸 배팅은 안 했죠. 맞죠? 23일에도 한신은 배팅은 안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마츠바란 투수가 훨씬 더 우위인 거는 사실이에요. 보통 주니치의 투수들은 기본빵이거나 아니면 기본빵 역할도 잘 못해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마츠바가 데뷔 이래로 가장 지금 페이스가 좋은 거는 사실이긴 하다. 근데 저는 이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냥 다득점 보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신이 결국 연장 가서 뭐 마인까지 따라잡고 안타 하나만 쳤으면 4.5 오바가 나오는 걸 봤을 때는 확실히 이 물고 넘어지는 거는 한신이 12개 팀 중에서 최대의 강점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지바도 다른 의미로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점수대가 나오고 어느 정도 성적을 내는 팀 한에서는 한신이 그게 최고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마츠바 잘 던지고 있죠. 근데 이제 한신의 그 자랑하는 그 저기 뭐야 리드오프, 여기에서 주니치 투수 마츠바를 상당히 괴롭히고 공개수를 뽑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왜? 주니치가 불펜이 쓸 수 있는 애들이 없잖아. 왜? 그 외국인들이 그때 활약을 다 해줬잖아. 로드리게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이닝을 거의 다 먹어줬었거든요, 매년. 용병들이 다 해결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다득점 하나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결국은 승패까지는 주니치가 어제 또 5대4로 겨우 이겼다는 걸 봤을 때는 추천 감사합니다. 저는 주니치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타격점이 발생이 돼도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리고 타격점은 2.23밖에 안 됩니다. 주니치가 투수는 괜찮게 선발들이 끌어주는데 득점이 야구처럼 폭삭 죽였수다님 별풍선 77개 감사합니다. 야구는 2점 후반대라도 나와요. 적중산 이거 1호산.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라도 지금 이하라도 저기 뭐야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엄청 좋은 모습들을 그러니까 한신은 대체적으로 젊은 투수 중에서 좋은 투수들이 많다. 사이키도 있고 이하라도 있고 또 한 명 더 있긴 한데 아직 등판을 안 해서 그렇거든. 한 명 많아요. 그러니까 한신 쪽으로 일단 어쨌든 승은 똥배도 아니고 한 거 봤을 때는 가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뭐 크게 나쁜 경기들이 일주일 내내 뭐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없었다. 그리고 한신 상대로 반등을 분명히 이뤄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근데 오늘 약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되게 좋다 이런 느낌을 받는 느낌들은 별로 없어요. 국내 야구든 일본 야구든 K리그든 J리그든 그냥 잘 뽑아가는 느낌이 물씬 드는 그런 경기들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알겠습니다. 자, 보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히로하고 요코다. 요코 어제 취소됐죠. 오늘은 제가 날씨 확인 다 하고 왔거든. 어제도 날씨 확인 다 했지만 오늘 진행할 수 있어요. 1시 반에 2시부터 딱 그냥 한 20분 상간에 4mm인가? 그럼 할 수 있다고 보고 조금만 기다리면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할 것 같고요. 토코다가 나오고 아즈마가 나오거든요. 1시 반 경기고. 저는 이제 임팩트는 아즈마랑 토코다랑 그렇게 꿀릴 게 없다고 봅니다. 특히 토코다가 이제 스윙맨 역할을 하다가 선발 정착이 확실히 잘 된 투수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뭐 아즈마는 원래 기대치가 높으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분명히 그 얘기는 말씀드렸습니다. 방장님 이거 저득점 양상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그리고 저득점 양상 가면 히로가 승리하기가 힘들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또 따지고 보면 히로와 요코의 특징은 뭐죠? 저득점이 나오든 다득점이 나오든 어느 한 팀이 그렇게 쉽게 이기지 못한다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거든. 투수가 누가 나오든 분위기가 어떻든 항상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야. 어제 그저께 경기도 그랬죠. 2대1로 이겼고 히로가 찬스가 8에 나와서 잭슨하고 마무리하고 잘 막았기 때문에 이긴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요코를 엄청 좋다고 말할 수도 없고 토코다도 성장을 해서 1점대 지금 방어율을 찍고 있고 탈삼진이 낮아요. 탈삼진이 낮는데 1점대를 찍고 있다면은 더 높게 평가를 제구가 엄청 잘 된다는 거예요. 탈삼진이 어느 정도 나야 되거든. 4승 3패에 1.85 정도 찍으려면 어느 정도의 탈삼진은 한 6개에서 7개 정도의 피칭이 평균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낮아요. 엄청 낮는데도 1.85에 이런 경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제구하고 맞춰 잡는 거를 정확하게 진짜 잘 잡았다. 탈삼진 능력 아니면 뭐예요? 맞춰 잡는 거잖아. 그러면 뭐야? 자기 공을 던진 거를 제대로 접목이 되었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요거는 그렇게 좋은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얘네 경기는 저득점 경기도 좀 간혹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치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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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야에서 그런 거 잘 없잖아요. 국내 야구는 치고받고 수비 실책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근데 12개 팀 중에서 가장 이런 치고받고의 오버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거는 히로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이토랑 모이널로 나올 때는 언더도 좀 찍고 피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고 얘네 둘도 잘해주고는 있지만은 특성이란 걸 절대 무시할 수는 없고 대체적으로는 한 6점에서 7점 정도의 페이스를 양 팀 다 보여주고 한 팀이 이기고 있어도 안심을 할 수 없고 마지막까지 1점 차 붙고 아니면 9회에 꼭 출루가 나간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언더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아즈마의 효과가 그렇게 오늘 발현하지는 못한다 이 말이야. 왜? 토코다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 얘네의 경기는 항상 알 수가 없는 잭슨 때문에 제가 요코랑 NC인데 NC 취소돼서 요코 되긴 했지만 똥줄은 태웠죠. 만약에 그게 잭슨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기였지 그제? 잭슨이 길게 끌고 가줘서 그런 거지. 그 다음에 이제 8-9 맞고 경기가 끝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볼 경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다소 어렵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 경기들이 뚝 이렇게 얘기하는 경기들이 없잖아요. 그죠?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그렇게 실제로 당도 받았고 하니까 잘 골라가야 되고 아니면 뭐 저번에는 9개 안 가고 저번에 뭐 1리 안 가고 그랬잖아. 그래서 쏙가내서 가져가야 되는 그런 경기들이 많다는 거지. 자, 지바하고 세이브입니다. 역시 지바는 이게 맞죠. 그동안 이틀 잘하는 척 했는데 바로 1점 꼽아부죠. 질 수도 있죠. 그래 어제 그 샘모스가 와리가리님 추천 그 감사합니다. 투수가 진짜 못하기는 해. 1회부터 홈런을 맞고 있었지. 맞지? 근데 보스는 피칭은 괜찮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지바는 타격전가 어디서 발견이 될 거고 아까 저기 한신처럼 치고받고 이거를 많이 해줄 수 있느냐. 근데 그거 다시 꼬라박았거든. 6점을 냈으면 지금 현재 지바 페이스가 9.8점 찍었으면 한 3점이나 아니면 따라 붙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 안 나왔거든요. 물론 어제 이마이 나오긴 했지만은 그럼 다시 그냥 세이브 볼랍니다. 역시 근본이 없는 모습이에요. 보스가 나와도 오지마가 나오든 이시카가 나오든 소뱅산 이시카가 나오든 털복숭 이시카가 나오든 지금 감독 이 코디네이터 출신이거든 지바에 잘라야 돼. 이구치 감독 전임 감독 이구치 감독이 훨씬 나아요. 그거는 아무래도 감독이 이제 타격적인 약간 토버머 같은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멤버는 더 좋고 이런 건 없었어. 근데 지금보다는 타격점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왔었거든. 멤버 변화 거의 없어. 신인급 아니면 맞지?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세이브 그대로 보고 세이브도 확실히 타격점 와리가리님 나와가지고 별풍선 500개 요번 시즌 감사합니다. 24승 화끈하게 20패를 해주고 있는 것도 적중산으로산 사실이다. 그래서 따세이 뭐 스미다도 보스랑 뭐 좋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이고 맞죠? 그러니까 밀릴 게 딱히 없기 때문에 어제 세이브가 1회부터 분위기 죽여먹고 시작했다. 그리고 치바도 그 다음인가 그 다음 3회인가 그때 찬스가 왔는데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두 경기 그렇게 잘했으면 1점이라도 얻었어야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치바의 모습으로 왔잖아. 일단 해결사가 없어 치바는. 플랑코도 있고 뭐 외국인 타자도 있고 하지만 마틴도 있지만은 결국 다 지들 스윙하고 팀에 대한 부분들은 없단 말이지. 맞죠?
그리고 5.5냐 6.5 차냐도 중요한데 어제도 6대1이 났지. 그럼 1.1점 소중하지. 그럼 뭐 우리는 어차피 세이브의 타격을 보고 경기를 가는 부분이라서 5.5라는 건 상당히 낮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초반부터 거의 공략이 다 되고 중간에도 공략이 어느 정도 되면서 경기를 던져버리는 경기가 나왔기 때문에 언더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치바 꼬라지 보면 0점 나서 언더 날 수도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언더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다음 소뱅하고 오리스 경기가 최근 와리가리 어서오고 잠깐 보내줄게. 캡처도 뜨고 오랜만이다.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경기를 하죠. 그리고 소뱅하고 오리스 경기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더 보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고, 그리고 우아사가 이제 그 메이저리그에서 복귀했는데 별로 내용이 우리가 니오넴에 있었던 만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왜 리턴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 소타니는 이제 5선발급 아니면 많이 잡아봐야 한 3선발급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 뭐 성적은 좋기는 하네요. 탈삼적인 능력도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안정성도 보이고 근데 오릭스의 5선발 4선발급들은 솔직히 다 믿어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항상 그랬기 때문에, 매 시즌 그랬기 때문에. 왜? 데뷔한 지가 오래된 선수들이고 어느 정도 연차가 찬 선수들이거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소뱅이 지금 그렇게 나쁠 게 없었잖아요. 최근 경기 보면 다 이기고 뭐 만승도 하고 라코테나도 어쨌든 이기고 이랬는데 3위를 쉬고 4위를 쉰 거 자체는 페이스가 좋은 페이스였잖아. 그 전에 뭐 또 세이브도 이기고 아니면 오바라도 가고 뭐 소뱅이 나쁠 것이 크게 없었잖아요. 마임은 못해주고 일반승은 또 하고 그랬으니까. 그지? 제가 마임 간 적도 있었지. 근데 이제 경기를 지금 20일이 마지막 경기였죠. 금요일, 토요일. 그다음 오늘 경기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왜? 흐름이 좋았거든요. 맞죠? 그리고 우아사도 안 좋은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오릭스 전에 경기가 데이터가 그렇게 나빴던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소맹승이 조금 낮고요. 언오바는 평균적으로 원래 가던 오바를 가시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실제로 오리스 같은 경우도 타격이 예상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 왜? 5점 3점 내다가 또 갑자기 1점 꼬라박고 이런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승패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은 경기인 것 같고, 결국은 소뱅을 찍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우아사는 1선발 2선발 까민 거는 부정할 수가 없고, 3선발 아무리 잘하고 지금 좋은 모습하면 인정을 하고 조금 분석에 넣어줘야 되는데 항상 결과가 그렇지 못하다. 오리스 결과를 보면 소탄이 뿐만 아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선수들은 오리스 결과를 이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결과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기 안 했던 것도 양팀한테는 상당히 독이고 특히 소프트뱅크한테는 상당히 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하사가 이제 기준이 엄청 높잖아요. 니오넴에 있던 것만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 소프트뱅크. 근데 확실히 이 소타니하고 이게 비할 짬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라는 거지. 그리고 네이즈1478님 추천 보통 감사합니다. 하루는 쉬는데 이틀 쉬는 경우는 1년에서 잘 없단 말이야. 맞죠? 아니면 아예 경기를 안 해버리든지. 근데 지금 하루도 아니고 이틀 쉬면서 경기 페이스가 좋았는데 무너질 가능성이 크죠. 왜? 지금 야나기타도 없고 곤도도 없잖아. 맞지? 그러면은 또 이 리듬 문제 생길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저는 소승원 쪽으로 보도록 하고,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겁나 좋은 건 없어요. 약간 뭐 1야산 2개, 뭐 3개, 아니면 1개, 아니면 9개에서 2개, 3개. 그다음 K리그에서 빼고 또 J리그 오늘 경기 있죠. 약간 그래 가지고 두 조합을 만들어야 되는 그렇게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딱 뚜렷하게 이런 경기가 나오는 것들은 몇 개 없다고 봐요. 그 실제로 당도 그렇게 받아놨었고, 알겠죠? 좀 더 파고들고 좀 더 약간 더 잘 고르고 또 더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돼. 원래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은 더 그래야 되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잘 뽑아 먹어야 되는 이런 느낌인 거지. 오케이? K리그도 있고 J리그도 있고 경기는 좋은 게 있을 거 아니. 그래도 이 6경기 중에서 뭐 이 경기는 그래도 1년에서 가장 좋은 경기다 이런 것들은 있을 거잖아. 항상 있거든요, 그런 거는. 없을 리가 없죠. 경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죠? 1년 질문 있어요, 형님들? 없죠? 그럼 9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산하고 NC다 형님들. 두산 가야 돼. 지금부터는 대답하세요. 두산 가야 돼, NC 가야 돼. 여러분이 경기들 봤잖아. 그리고 NC 어제도 갔고, 응? 그 다음에 그저께도 적등됐는데 두산을 1.40의 잭로그를 갈 필요 있는데 콜업인도 아닌데 갈 이유 있어요, 없어요? 수입전. 근데 점수를 못 내는데. 그리고 다 두산에 제가 분석할 때 가장 큰 약점은 뭐랬어요? 그냥 물음표가 많죠. NC도 물음표가 많은데 NC는 물음표가 많은 선수들이 해주는 역할들이 있다는 거고 두산의 물음표 선수들은 쌍타는 사랑님 추천 더 감사합니다.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 맞잖아. NC는 투수도 물음표고 타자도 물음표인데 뭔가 자꾸 튀어나오잖아. 손주환이도 튀어나오고 반짝 활약이라 하죠. 근데 두산은 반짝 활약도 오래 안 가고 맞잖아. 두산의 화수분 야구가 안 되면 감독 능력을 믿고 가든지 베테랑들이 좀 하는 날들이 더 많아줘야 되는데 그리고 두산이랑 NC 붙으면 점수 때도 상당히 낮잖아. 맞지? 그럼 뭐야 투수 좀 끌고 가는 거 아니면은 맞잖아. 지금 투수도 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형님들. 팬도 알 수 있어. 어떤 상황인 줄 아나? 외국인 타자가 나오면은 최지강이 나오고 좌투수 나오면 고유준이 나오고 우투수가 나오면은 우타자가 나오면 이영하 나오고 그냥 너무 뻔히 보여 수가. 팬들도 수가 보인다고 누가 나오고 누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빠르다 이 말이야. 상대편이 왜? 그냥 큰 변수도 없고 뭐 얘가 나올지 이런 것도 없고 얘 하면 얘 나올 가능성이 80%다. 이승엽이 쓸 가능성 80%다니까 미리 게세이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오겠지. 전력 분석을 해오면서 왜? 딴 팀보다는 쉬운 거지. 맞죠? 왜? 딴 팀들이 얘 나와서 얘 나올 때 얘 나올 때도 있고 이걸 던질 때도 있는데 너무 정확하게 얘 나오면 얘고 이런 유형이 나오면 이런 거니까 상대편에서 일단 이거 확률이 많으니까 이거 나오면 이걸 쳐라. 직구 쪽으로 쳐라. 이런 거 되다 보니까 경기력이 일단 상대편이 유리하게 갈 수 있는 것들이 NC 빼고라도 다 많은 팀들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건 사실이란 말이죠. 이거 NC 옆에가 아주 최성량이 물론 볼이 졸라 느리고 맞으면 연타를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근데 지금 두산 NC가 오늘 이번 시리즈뿐만 아니고 전에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점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요. 그리고 접전으로 올라가고 1점 싸움 나오고 아니 마지막에 펑 터지든지 그거 아니면 NC가 다 이기든지 NC가 지금 5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경기를 5경기를 했었는데 최소한의 두산이랑 붙었을 때 지는 경기들은 없었습니다. 이기는 경기는 싹 다 마이너를 했고요. 아니면 한 개는 우치되는 경기고 8회도 봐봐요. 그 경기 봤을 때 NC 지겠네. NC 역배는 가볼만 했는데 결국 동점을 만들었잖아. 만약에 비가 안 왔으면 좀 더 공략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었단 말이야. 비 오다 보니까 동점 뽑고 NC가 좀 빠른 스캠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만약에 그게 비가 안 왔으면 물론 또 결과는 모르겠지만 더 뽑고 거기서 마인을 때릴 수 있는 부분 비가 엄청 많이 오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두산 일반승과 마인승을 갈 필요가 없어. 기아 같은 거예요. 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던 옛날에 잘하던 두산이에요. 맞죠? 그래서 NC 역배나 프렌 쪽으로 접근을 해서 뭐 세포를 만들든지 아니면 역을 쳐서 그렇게 경기를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언더를 한번 보는 거지. 지금 오히려 최성령의 이 느린 볼과 제구되는 볼도 지금 두산의 지금 상태들을 보면 오명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죠? 맞잖아. 이거 최성령이랑 많이 상대를 안 해봤어요. 이 젊은 투수들이. 은근히 안 해봤단 말이야. 그러면은 오히려 또 좋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지. 맞죠? NC에도 뭐 김주원하고 김희집 이런 애들은 칠 때는 치지만 타율이 현저하게 낮지.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잠실효과도 확실히 있는 부분들도 저번 경기 때 지금 5경기 봤을 때 확실히 영향을 받아요. NC 타자들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저는 언더 아니면 역배 아니면 2.5 프랜스 요 정도 중에서 여러분이 어떤 거 골라가는 거 그러니까 약간 말이 안 나오노. 여러분 원하는 만큼 골라 잡을 수 있는 거 그런 경기가 된다는 거죠. 언더를 갈 수도 있고 역배를 가서 마인에서 뭐 4배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프랭 갈 수도 있고 세포를 가려면 프랭 갈 수도 있고 두포를 가려고 1.44는 안 쓰겠지. 맞죠?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니까. 그 다음 SSG하고 LG. LG는 이제 김현수가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져버렸죠. 어이없이. 근데 경기로서 진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전영준이라는 카드는 이제 계속 쓰고 있는 카드고 송승기는 그냥 너무 잘한다. 그냥 칭찬밖에 할 게 없다. 왜? 신인급이 2년차도 안 된 2년차밖에 안 된 2년차가 3년차가 2002년생이니까 김주원이랑 동기건 아니면 김주원보다 조금 후배일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있죠. 왜? 국내 야구에서 이렇게 해주면 진짜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LG의 똥배는 별로 안 가고 싶고 확실히 이 전영준이라는 카드는 싸울 줄 아는 카드는 맞기는 맞아.
그리고 요 경기를 갈 거면 승패보다는 언어바에다 포커싱을 두는 게 맞다고 봐. 물론 결과로서 봤을 때는 방장님 오버 못했는데요. 3대2 나오고 5대4 했는데요. 근데 두 선수 다 모두 다 한 번 무너지면 경험이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이번 시즌에 이제 거의 풀로 뛰고 전현주는 이제 뛰기 시작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SSG도 어쨌든 홈에서 타격점은 확실히 나오는 팀이죠. 그것도 점수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평균 한 4점 이상은 기대치를 해야 되는 그런 팀이고, 공략을 못할 정도의 그런 팀은 아니야. 두 팀 모두 다, 두 팀의 투수 모두 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오버에다가 좀 포커싱을 두고 싶네요. 그리고 최근 LG 경기도 롯데전 해가지고 7대7 비긴 거, 아니면은 타격전 한 거, 그다음에 LG가 17대 9 이긴 거, 요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SSG도 두산 패면서 9대1, 5대3 이기고 진 경기는 6대5고 요런 경기니까 타격 페이스가 괜찮다고 보여지거든요. 누구를 특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맞죠? 그래서 저는 그냥 오바가 좀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LG 일반승보다는 SSG 배당 2.5도 배당이 좋기도 하고, 그리고 옛날에 또 하나랑 했을 때 제가 2.5를 제일 잘 쓴 팀이 SSG이기도 합니다. 특히 홈에서. 왜? 최정이 지금 확실히 페이스가 있는 부분이잖아. 그럼 뭐야? 언제든지 홈런 한 방이면은 풀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 그래서 LG의 1.41에 대한 배당은 크게 메리트를 못 느끼겠다. 두산도 1.40에 대한 메리트는 크게 못 느끼겠다. 그래서 풀앤이나 역배나 언어바 쪽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두산이든 SSG 경기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삼성은 이제 원태인 때문에 이제 10.5를 꼬시는 그런 느낌이 강한데, 어찌됐든 점수는 지금 얘네는 중간이 없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광주 홈경기 때도 말씀드렸고, 라팍에서도 말씀드렸고, 확실히 삼성이 키움 때도 점수를 많이 내지는 못하다가 후반에 다 이긴 거죠. 마인을 하고. 근데 확실히 라팍 효과, 라팍에 대한 이런 정서적인 효과, 이런 것들은 무조건 있기 마련이었죠. 그리고 윤영철 같은 경우는 뭐야? 기억나야지. 우리 어떻게 먹었노? 개꿀이었잖아. 1회부터 작살나서 방금 오늘 히로하고 KT, 방금 KT의 신이시네요. 윤영철 똥볼 때문에 안 된다 했잖아.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엄청 쉽게 이겼었잖아. 윤영철이 내려가야 돼. 소비자 김유나, 땡광우님 추천 윤영철. 감사합니다. 지금 토범하고 홍홍기 감독은 안 내린단 말이야. 홍홍기 감독, 김유나는 뭐 박찬호랑 친구라서, 박찬호하고 실제 친구잖아. 그래서 지금 뭐 안 내리는 건 모르겠고, 윤영철이는 볼이 느리면 분명히 기아에 대책하다가 2군에 퓨처스 리그 보면 있거든. 한 3명 정도 있거든. 굳이 써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느린 볼, 삼성이 빠따도 잘 쳤는데 어라? 씨발 가만히 있든지,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그냥 치면은 장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삼성승, 마인승, 그 다음에 원태인의 피칭까지도 좀 본다면 언어바는 굳이 오바가 좋아 보지는 않는다. 왜? 원태인이는 자기 페이스대로는 팀과 상관없이 하고 있으니까 오바가 하려면 원태인이 안 나와야 된다. 그런 부분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승, 마인승 중에서 골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KT는 이제 이제 의심스러운 거 이거죠. 오늘 장난을 칠까 안 칠까? 맞죠? 김성기 나오고, 김성기 뭐야? 그냥 패만 하는 선수들밖에 없어. 지금 키움이 14승 40패거든요. 진짜 어메이징합니다. 누가 인수했으면 좋겠어요. 왜? 한국 야구의 질을 떨어뜨리잖아. 맞잖아. 키움이 그래도 없는 거에 비해서 이정우 있을 때, 안우진 있을 때, 이럴 때는 성적도 나오고 코치도 가고 넥센에 있을 때보다 그랬는데, 지금 역대급으로 가장 지금 못하고 있는 시즌이죠. 일단 투수 한 명 얘기할 거 없고, 외국인 투수도 없고, 그죠? 타자 한 명 지금 쫓가 보내고, 알칸타라 아직 안 왔고, 알칸타라는 이제 불펜으로 마무리한다 하고 선발로 써야 되는데, 그지? 소영준이는 언더도 가고 우리 승가고 초반 이닝도 먹고 진짜 좋은 선수죠. 소영준 때문에 열받는 게 하나도 없지. 그리고 KT는 결국은 점수 내고 키움 다 패고. 그리고 제가 미국이든 지금 한국 야구든 뭐라고 했어요. 샌디도 피하고 하는데 결국 해준 게 훨씬 더 많다. 이런 거 갈 때는 골라서 가라고. 왜? 딴 거보다 신경을 더 많이 써서 가. 그래도 상관없다 싶으면 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근데 어디다 포커싱을 주고 싶으냐? 당연히 KT 일반승 이런 거 안 가죠. 마인승 갈 거냐 결정하고, 그 다음 이제 언어바를 뭘로 갈 거냐 봤을 때는 소윤준이 피칭에 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문동주보다 좋은 게 나는 소윤준이라 보고 있거든. 지금 삼진 능력도 지금 10 아니면 11 잡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좀 선회를 해서 이제 2번 빨아먹었으니까 이제 저득점을 한번 가볼까, 이럴 수 있는 경기도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설명할 게 없죠.
뭐 잽이 안 되니까 지금 모든 팀한테 경쟁력이 없는 모습이니까 지금 키움은 대만 리그 가도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수준이 가장 낮은 리그가 대만 리그잖아요. 아시아 리그에서. 근데 대만 리그 가도 옛날에는 국내 야구가 그래도 그래도 대만이랑은 아니지 이런 생각했는데 저 남이고 몽키자고 이런 데 붙으면은 거기서도 꼴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일단 투수 경쟁력이 하나도 없다. 김연주, 김동혁, 그다음에 뭐 용병도 없고 용병들은 뭐 다른 팀 삼성 보내고 지금 KT 가 있고 그죠. 그다음 하나하고 롯데 형님들 나 지금 4년째 5년째 지금 똑같은 멘트를 하고 있거든. 그리고 어제 롯데 너나 묻죠. 어제 경기 막 2시 경기인데 내가 방장이 좀 제가 한숨 잤어요. 솔직히 한숨 잤어. 왜? 우리는 4시 반이랑 5시가 중요하니까 피곤해서 한숨 잤는데 TV를 틀었는데 아직도 10회를 경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뭐가 중요하냐면 한현이란 카드는 선발로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욕심 좀 버리라고. 맞잖아. 불편하고 마무리했을 때 넥센 했을 때 효용 가치가 있고 풀피칭을 했을 때 효용이 있는 거지. 한현이는 어쨌든 긴 이닝을 못 가져가고 피칭이 많지가 않아. 투피치 아니면 쓰리피치란 말이야. 그러면 굳이 이 카드를 쓸 필요가 없어. 김진욱도 있고 김진욱 다시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민석 카드 쓰듯이 젊은 선수들이 있단 말이야. 그 선수들 쓰는 게 낫다고. 나는 이미 치고 들어가겠다는 의미가 커요. 왜? 아니 이거 또 이겨서 잡을 수도 있고 지금 이를 또 하나가 지금 하나를 더 벌릴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굳이 한현희 카드를 나는 왜 쓰는지는 상당히 의문스럽고 동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내에서 160, 150에 이렇게 해가지고 제구 저 정도 되는 투수는 진짜 찾기 힘든 그런 투수긴 하죠. 그리고 지금 포텐을 터지어가지고 5승 2패하고 2점대하고 탈삼진도 나오고 공략 원할 때는 하나씩 공략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내주고 있는 거지. 맞죠? 일단 언더는 안 보는 거는 어제 같은 경기도 있었고 일단 뚱현이 나왔을 때 컷쇼 이거는 오버 못 참지 그 얘기했었잖아. 결국은 그런 나쁜 상황들이 도출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왜? 선발을 적게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나 항상 성공한 적을 본 적이 없어. 당연히 야구를 하다 보면 뽀록이 터지고 정인욱도 호투를 하고 이런 날도 있겠지. 근데 여러분 익히 알고 있잖아. 맞잖아. 선발 카드 안 된다는 거. 넥센이 키움 했을 때도 5선발 하다가 넘어온 경우도 있었잖아. 근데 실패했잖아. 카드가 안 되잖아. 그거는 피치를 늘리든지 3피치, 2피치를 늘리든지 아니면 2피치, 3피치가 이닝이 지나갔을 때 조금 비슷하게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체력이 급 떨어지거든. 그리고 살도 좀 체중도 감량할 필요가 있고 얘는 불편하고 마무리했을 때는 진짜 좋은 선수 홀드 왕도 했었고 그지? 그러니까 저는 일단 좋은 결과도 많이 없었기도 했고 왜냐면 등반을 적게 한 게 아니거든요. 롯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맞죠? 그래서 차라리 뭐 심재민 이런 카드도 선발이 나왔더니까 그런 카드도 써볼 수 있지 않나? 심재민 있잖아 롯데. 저는 이거는 홍대장 하나승에다가 단무지님 다득점 별풍선 보는 게 100개 맞다고 저는 감사합니다. 생각합니다. 화끈하게 그리고 어제 적중산 축구도 유산. 좋았는데 결국은 이제 울산하고 대전하고 이길 홍대장 경기를 다 이겼지. 단무지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갈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광주 오늘도 이길 팀들 그냥 가는 거야. 광주, 강원은 작년에 엄청 잘했고 올해도 멤버가 남아 있거든. 근데 뭐야? 정경호 감독이 되었을 때는 활약이 없다. 성남 코치 있을 때는 인정을 받았어. 그래서 강원 감독으로 성격을 시켜준 거거든. 근데 감독이 되니까 오히려 조용한 타입의 약간 코치 있을 때 역할이 좋은 이런 부분이라 색깔이 없어. 선수도 있어. 강원이 투자도 해줘. 과감하게 돈 쓰려면 쓰는 것도 해줘. 근데 결과가 안 나와.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이정효 감독이 난리 떨면서 축구에 미쳐있고 결과를 어느 정도 보내준단 말이야. 강주 FC 아니면 언더야. 강원의 축구가 정말 재미없게 만들어졌어요. 그다음 인천은 이제 계속 가야 되는 거니까 전략차도 있고 뭐 오늘 무고사 안 나온다는 말도 있고 나온다는 말도 있는데 뒤에 뭐라고 해야 되냐 A매치 때문에. 근데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전력차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전남은 이제 삐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 그리고 한 골씩은 꼭 낸다 이 말이니까 인천승 아니면 오바 같은 거고 약간 인디애나 옆에 프렌 오바 중에서 뭐 찍을 거냐 인천승 찍을 거냐 오바 찍을 거냐 이런 느낌인 거고 아산하고 부천은 전형적인 무승부의 언더
그리고 아산은 멤버 없으니까 항상 저득점으로 풀 수밖에 없고, 부천도 이영민 감독의 능력 가지고 항상 이 플레이오프권에만 들어가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두 팀 모두 다 보여줄 수밖에 없는 팀이다. 햄무나 무승부 쪽으로 승패는 접근을 해야 되고, 어느 번은 오바 보기에는 양 팀 다 두 골씩 기대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언더인 무승부 쪽으로 가야 되고, 수원 삼성하고 김포도 다득점 싸움하고 고종원 감독 컬러 자체가 뭐 수비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그냥 개싸움하고 이기면 이기는 거고 이런 경기를 하는 팀이거든. 근데 스쿼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수원 삼성도 페이스가 나쁘지 않다. 그래서 홈 경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거는 언어바 쓸 필요는 없다. 굳이 보면은 수원 삼성은 승에 오바는 안 쓰고 승에 언더를 좀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김포도 오바 컬러가 있다 보니까 언어바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다. 그리고 오랜만에 얘기하겠습니다. 도쿄 베르디하고 제프 유나, 나가사키 이거 딱 두 경기만 뽑았거든요. 도쿄 베르디 지금 두 골, 어쨌든 제가 말씀드릴게. 잠깐만 이 캡처 떠서 올려줄게. 저번에 안양 경기처럼 언더 나올 수 있는 구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이 어디 갔노? 근데 항상 이런 식으로 봤잖아. 근데 하잖아. 최근에 한 적도 있고 못한 적도 있는데 확률은 있어서 역배나 만승이랑 묶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 잠깐 어디 갔노? 투 아이가. 해서 봐라. 아 원이다. 자 말씀으로 드릴게요. 지금 도쿄 베르디 같은 경우 제가 승패로 쓰는 팀도 아니죠. FC 도쿄는 역배 용도로 쓰는 팀이고, 지금 경기들 보면 한 골씩은 꼭 뽑고 홈이든 원정이든 안 중요하고 두 골 뽑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두 골 뽑고 0점 내서 이기는 경우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 골도 안 내고 이런 경기들은 없어요. 한 골 무조건 내고 무승부 만들거나 무승부 확률이 높고, 뭐 쇼난이든 히로든 못하는 요코 FC든 뭐 오카야마든 우라하든 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5경기. 그래서 항상 오버 역배만 한번 건드려 볼 수 있는 거는 얘기를 정말 많이 말씀드렸고, 일단 교토 자체도 지금 요코 말했던 3대0, 그 다음 1대1로 해서 최소한 한 골 뽑고 뭐 선취점 먼저 내고, 그 다음 교토상가한테도 마치다한테도 2대1로 결국 이기고, 그 다음에 교토상가 세레소사카는 삿포로 경기처럼 2대3에서 오버 싸우고, 간마 오사카는 점수를 안 내는데, 그러니까 이런 컬러들이 지금 두 팀 모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 한번 건드려 볼 수 있는 재료는 된다는 거야. 그리고 교토상가하고 도쿄 베르디는 많이는 안 붙었는데 오바 성향이 항상 4경기를 했을 때 한 3경기 정도는 오바 성향이 둘이 붙었을 때도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언더를 볼 수가 있겠냔 말이지. 맞죠? 도쿄 베르디는 언어바 쪽으로 오바 갔을 때 이와키 도쿄 베르디 그다음 뭐 했어요? 뭐 그런 것들 꾸준히 가잖아요. 가는 이유가 뭐야?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근데 그것만 해도 충분히 갈 수가 있는데, 교토상가도 그런 모습들을 지금 5경기 중에서 거의 뭐 4-5경기를 그런 식으로 경기를 하고 있고, 팀하고 상관없이 특히 이 나고야라는 팀은 상당히 골 뽑기 힘든 팀이야. 근데도 한 골 뽑아냈다는 거야. 5월 12일 날. 일관성이 두 팀 모두 다 한 80% 있다는 거야. 그럼 일단 가볼 수 있는 거죠.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지는 안 되는 경기는 꼭 한 골 못 나서 그런 거고, 두 골은 반드시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는 J리그가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언더 찍는 팀은 딱 정해져 있죠. 시미즈하고 나고야 말고는, 아니면 변방 팀들 요거 말고는 거의 대부분에는 오바 찍고, 배당 좋으면은 뭐 가시마도 오바 가고 그래라 했잖아. 그죠? 가시와랑 그 다음에 시미즈, 그 다음 나고야 이런 팀들 빼고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배당이 좋게 형성이 됐을 때 건드려 보면은 확률이 높다고 했잖아. 언더 가는 것보다는.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리고 제프유나하고 나가사키는 승 아니면 오바 쪽으로 가는 팀이지 저득점을 보지 않는 팀이지. 그리고 제프유나는 한 번이라도 일부에 지금 가야 되는 팀인데 하도 팀이 많고, 그다음 올라갔을 때 플레이오프에서 항상 떨어지던 그런 부분들이 많다. 이랜드 같은 느낌인데, 서울 이랜드 같은 팀인데, 하여튼 언더볼 경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두 팀 모두 다 오바에 좋은 배당에 아니면 더 큰 배당에 오바 한번 건드려 볼 수 있는 두 개만 뽑고 나머지 경기는 갈 게 없어요. 그래서 굳이 말씀을 안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K리그 같은 경우는 광주 FC 승, 그 다음에 언더, 그 다음 인천 승 오바, 이거는 둘 중에 골라가는 경기고, 수원 삼성 승 요렇게 3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르디하고 제프유나 오바는 둘 다 쓸 수 있는 경기다. 왜? 우리가 계속 쓰고 있었잖아. 그지? 먹은 적도 있고 안 먹은 적도 있고. 근데 언더 확률보다는 오버 확률이 많았었고, 그런 기질을 보여주고, 교토상가도 그런 기질을 보여주잖아. 그러면 2.34에 또 역주고 이러면 한 번씩
가고 그랬었잖아. 그죠? 쓰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에는 또 쓸 수 있는 재료가 충분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역배나 말생 이런 거 큰 거 가져가서 2배 2배 해가지고 5배. 오늘 이렇게 가는 게 낫거든. 막 되게 좋은 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강직에서 한 2개 정도 뽑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두포를 하든지 하는 게 좋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지? 가져갈 건 또 가져가서 3배 4배로 만들고. 오케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더 설명 길게 할 건 없어. 뭐 우리가 무슨 이혜택의 축구 교실이야. 그거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면 되지. 우리는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죠? 뭐 4월 패메이션 이거 얘기 못 하겠나? 힘들어. 근데 그게 의미가 있고 팀의 특성이 딱 하면 그게 확률이 높으면 갈 거면 가고 안 갈 거면 다른 거 가고 아니면 안 간다 딱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나머지의 확률을 왜 찾고 앉아 있냔 말이야. 찾기 힘들고 가능성도 없는데 시간 뺄 필요도 없는데 그죠? 하는 거 딱 해가지고 틀 잡아놓고 이제 갈 거냐 말 거냐 아니 피할 거냐 오늘 이게 더 좋느냐 이게 좋느냐 이게 확률이 크지. 그럼 뭐 해야겠어? 경기 많이 보고 틀을 잡아놔야겠지. 근데 우리는 틀을 잡아놓고 EPL 2부든 EPL이든 딱 그런 팀들 정해놨잖아. 그럼 이제 골라 잡는 느낌인 거지. 왜? 그게 확률이 높으니까. 미축은 어제 안 갔어. 별로 좋은 경기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알겠지? 어제 물어보다 미축 안 가냐고. 뭐 어제 밴쿠버 화이트캡스도 있었나 오늘인가 어젠가 있었나. 그래서 안 간다 했어. 이번 주에는 갈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확률도 별로 안 좋고. 오케이? 남발식 하면 져야 좋죠. 근데 남발식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확률이 떨어지는 거고. 왜? 맞으면은 많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는 저는 안 합니다.